네, 화식열전 오래간만에 공부하겠습니다. 썸네일 보셨죠? 득도, 도를 얻게 되면 다조, 많은 존재들이 와서 돕는다. 득도 다조. 맹자님 말씀이죠? 득도 다조의 땅 영천. 옛날엔 여주군이었는데 한번 보죠. 오늘은 이제 참 힘들고 힘들었던 이 지역학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산화탄소의 그 영천인데요.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영천, 옛날에 이제 요수 누탕의 원래 본거지인 중국의 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이제 중화학공업단지, 중요한 강, 위수, 하수 같은 이제 좋은 강들이 많기 때문에 중화학공업단지나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다 보니 요즘은 아주 환경오염이 심한 동네가 됐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기술, 반도체 다음으로 한국의 미래 산업이 지금 한국의 현대 수소차를 비롯한 지금 탄소세 이렇게 해서 막 덤벼들고 있는데 이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기술, 이게 반도체 다음으로 한국의 미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는 1.5등 국가, 2류 국가로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영천 지역은 재갈공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지역, 천하를 3분지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신야에서 방황하던 유비가 정말로 제갈공명을 만나기 이전에 서서라는 사람을 만나죠. 서서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지역에 대한 우리의 선조들의 그런 모든 기운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지금 한국 역사책에선 다 없어져 버렸죠. 영화 암살이라는 대목에서 하정우하고 이렇게 하정우를 죽이려고 그러는 이제 독립군이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하죠. 이 조선인들을 다 뽕알 발라버린 돼지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전 서울에서 컸기 때문에 돼지를 뽕알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친일파보다 더 악랄한 밥그릇 사학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학의 마지막을 한번 제가 목차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이제 탄소 배출권 팔아갖고 그렇게 많은 이익을 버는 거지, 전기차 팔아서 이익을 버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제 탄소 배출권 선물 오늘 시장을 보니까 중간에 조정은 받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국마다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라든가 미국처럼 탄소세를 주는 나라도 있고 벌금을 때리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막 거래가 되는 여러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당분간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만 해도 여기에 기후협약 이런 데 관심 없어 이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에너지 문제와 이 탄소 문제는 장기적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에 가장 이런 오염이 많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한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첫 이야기로 꺼집어내어 봤습니다. 영천 주민은 후덕하고 조심성이 많다. 진나라 말기에는 조정명령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 지역인 남양에 이주하기도 했다. 남양은 서쪽으로는 무관, 운관에 통하고 동남쪽으로는 한수, 강수, 회수가 흐른다. 이렇게 한수, 강수, 회수가 끓으니까 좋은 강을 끼고 있으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완이라는 지역도 이곳의 대도시의 하나이다. 주민의 풍습은 여러 가지 잡다함의 일을 좋아하고 장사꾼이 많다. 임협의 풍속이 이곳 영천까지 통했으므로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라 사람, 우임금의 하나라 사람으로 불린다. 임협의 풍속,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의롭고 하는 그런 이제 풍속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득도 다조, 도를 얻은 사람은 도를 얻게 되면은 누가 와서 돕더라도 돕는다. 지금 이제 화식열전에 제가 이제
누구나 이제 100억을 벌게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참 20여 년간 공부하고 의문시 품었던 것을 이제는 가닥을 잡아갖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도라는 것은 뭐 이렇게 도사들, 뭐 선도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 세상의 살림살이,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뭐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착한 사람은 돈을 못 번다라고 하던데 뭐 그런 소리를 해요. 아, 당연하죠. 착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돈 버는 사람은 악랄한 사람이거나 바르게 사는 사람,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악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돈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랄하게 딱 지키는 것뿐이지, 그런 돈 잘 지키고 있는 사람도 도인입니다. 도의 작용 중에 그렇게 딱 쥐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푸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바로 화식 열전의 그 앞부분에 나왔던 백규라는 사람이 사자처럼 싸우기도 하고 상황처럼 엄격하기도 하고 뺏었다가 다시 줄 아는 이런 걸 갖춰야지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바로 득도다주. 도를 그냥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가 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가령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물처럼 자라라. 물처럼 자라 그러면 그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잘 흘러가라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처럼 자라라라는 것은 물이 고기를 품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오늘 20분 내로 못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에부터 본론이기 때문에 물처럼 살아라 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영천이라는 지역은 중국 허난성 정조우시의 바로 위 우한시, 그러니까 삼국지 형주 그 지역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이제 한수 회수 이렇게 해서 물이 참 좋아가지고 여기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 정확히 요 지역이 이제 예전에 영천군, 그러니까 삼국지가 있던 시절에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 황하강 밑에 여기 영천군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하고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은 지금 중국의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많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국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죠. 영천. 그런데 제가 이제 카본 CCS 기술, 그러니까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기술은 이게 이제 우리가 굴뚝에서 이제 연기가 많이 나오죠.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연기가 대부분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포집을 해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죠. 보통 압축하고 이제 액화를 시키죠. 그리고 저장을 해서 배나 파이프로 옮긴 다음에 아주 땅속 깊은 곳에 지하 1 내지 4km 밑에 묻고 밀폐된 후 모니터링 한다. 이제 이런 기술인데, 지금 캐나다에서 2014년도에 세계 최초 이제 상업적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로 지금은 지금 32군데 정도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포집한 그 가격이 톤당 70불 이 70불보다 낮아야지, 65불, 50불 정도 돼야지, 미니멈 70불 정도 돼야지 경제력이 있는데, 보통 이런 연소후 처리, 연소후 이산화탄소 포집 프로세스의 가격이 톤당 100불이 넘기 때문에 생각은 좋지만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대표적인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불과 한 5, 6개월 전까지의 전 세계 상황이고 한국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신동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한국회사기술,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연세가 90이 넘으셨고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초대 경제수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자기가 경제수석이 됐는지도 모르고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이제 대한민국 조선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1969년도 아주 초창기부터 이제 국내 최초로 민간 조설 조선
기술 전문 기업이 돼서 50년간 선박 설계, 감리 이런 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지금 뭐 자동차 오염이 많고 비행기 오염도 많지만 가장 노후된 엔진으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게 사실은 배에 떠다니는 바다에 떠다니는 배라는 거죠. 거긴 뭐 좋은 기름 쓰지도 않고 뭐 정말 나쁜 기름을 쓰니까 엄청난 오염 물질을 뽑는데 이런 거를 이제 조선업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자들 들 사이에서는 야 저게 얼마나 갈까 분명히 저게 언젠가 문제가 될 텐데 하면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환경단체들이 뭘 하기도 전에 미리 그것을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해 오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정말로 그런 것을 이미 50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동식 박사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공부 좀 하면서 이 탄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 말씀은 이거는 반도체보다 훨씬 세계적인 규모가 크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도 그 1등으로 나선 그런 확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데가 없다. 반도체가 언제 우리가 1등이었느냐. 나중에 후발주자로 쫓아갔다가 결국은 1등이 돼서 세계 1위가 된 것처럼 그런 반도체 1위가 됐던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탄소 배출 그리고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우리가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수소를 뭐 현대차는 현대차, LG는 LG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재벌 기업들이 SK는 SK, 효성은 효성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지금 안 된다. 이건 정말 국가적인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이제 정말로 반도체 다음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파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새로운 일거리도 무진장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갖고 뭐 굉장히 노르웨이의 이제 회사랑 손을 잡고 이거를 하면서 물론 노르웨이의 그 슬라이프너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라는 데서 이제 이것을 그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아마 제2대주주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지금 갑자기 올해 초부터 지금 막 삼성에서 기술 달라고 그러고 효성에서 기술 달라고 그러고 현대에서도 6개월 전만 해도 빠꾸 났던 사람들이 다시 불러서 얘기하자 그러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과 이제 그 화력 발전을 맡고 있는 5개 발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할아버지가 아주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포집 저장 프로세스는 연소 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연소 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연소 후 처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아직 오른쪽은 이제 공기 대신 산소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연소 후 처리도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참 경제성이 없는 거죠. 연소 전 처리는 더 힘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신동식 할아버지 얘기로는 획기적인 방법을 노르웨이 회사에서 개발을 했고 미국의 회사에서 그것을 다 지금 2년간 검증을 해서 이제는 그 시장성이 있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서 이 이산화탄소라는 쓰레기 처리를 지금 이제 뭐 누가 뭐 개발했다라는 소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들고 뭐 화력발전소 하나 짓는다 그러면 1조라 그러면 이것도 이산화탄소 포집장치 만드는데 한 5천억 정도 드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으려니까 기술평가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어떤 그 공인인증서 같은 거를 그 공식적으로 인증한 거를 요구한다 이거죠. 미국의 나발린 SMC라는 회사에서 2년간 해가지고 이제 보증서도 나오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오케이 받고 그래갖고 곧 될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5년 동안 검토만 하고 답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뭐 7월 8월 사이에 지금 빅 이슈로서 모든 재벌 기업이 달려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하시는 분한테 제가 공부를 배우다가 이 중국의 영천 지역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매연 물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노르웨이 회사랑 같이 만든 거는 이산화탄소를 톤당 15불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70불만 해도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건데 15불이다? 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던 현대나 삼성이나 효성이나 LG나 SK나 지금 전부 달려 들어갔고 이 기술을 지금 빨리 이제 한국도 습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럽니다. 한국에 이런 탄소 배출권 하는 이제 회사로는 태경 BK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좋은 것 같고 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서 주춤하고 있지만 태경산업 관련 주식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회사는 태경 BK이기 때문에 태경 BK를 좀 관심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주식 스토커라는 데서 이 회사를 보게 되니까 원래는 석유화학 제조 판매업인데 탄산가스 사업이 사업 비중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태광산업 계열 주식, 태경산업, 이런 주식들이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탄소 배출권에서는 대장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3년 내지 4년 안목 이런 거는 내릴 때마다 사서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 유비의 첫사랑 바로 이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 영천 이 지역이 삼국지의 그 뭐 본문에도 나오지만 영천 주민은 후덕하고 조심성이 많다. 원래는 서북이고 원직이고 서원직이라고 이제 원직하고 유비가 불렀죠. 예주 영천군 사람이고 꽁투브라는 유튜브에서 5분 38초짜리지만 아주 재밌게 삼국지 지도를 알아보는 서서 일대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원래는 유비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유비가 이제 신야에서 도망갈 때 장판교에서 장비가 싸우고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안고 막 이렇게 싸울 때 그때 도망가다가 서서히 엄마가 그냥 포로가 되죠. 엄마가 포로가 되고 나니까 조조한테 항복을 해서 조조 밑에 장군으로 공직에서 한 20년간 있다가 오는 그렇지만 나중에 적벽대전 할 때 그 연한계를 가르쳐주고 방통이 연한계를 할 때 그것을 뒤에서 어느 정도로 묵인해주고 조정해주는 사람 그 서서의 삼국지의 멋쟁이 조조의 거기 서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천 쪽은 정말로 그 바로 이 지역은 밑에도 나오지만 그런 이제 그런 도 혹은 의협심하는 이런 풍속이 여기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장사꾼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도의 이치, 그 다음에 협객의 이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요순우탕 할 때 이 우나라는 우리 단군 제1대 단군이 생겼을 때 같이 생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이제 우리 역사 옛날 보게 되면 지금 여기 하나라 지역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동이족 계역인 은나라 다 요 지역에 있고 나중에 주나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바로 이제 요 지역을 지금 이제 이 지역학의 마지막 부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아주 우리 상고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라는 중국에서 이제 설화로 실제 하는 나라냐 아느냐가 대체로 하나라에서 그 중국에서 정식으로 하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동이족의 나라라는 것을 자기네가 알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역이죠. 좋은 강을 많이 끼고 있는 이런 지역이죠. 우리 우임금 요순 우탕할 때 우임금이 이제 치수 9년 홍수가 났을 때 치수를 성공해서 그 임금이 됐다는 이제 순임금이 죽은 다음에 우임금이 이제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뭐 우리 단군조선 제1왕조 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당요 요순 여기 우순 요 지역인데 단군조선인 우리 고조선이 여기까지 있었고 여기는 제후국으로 있었었죠.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게 이제 중국의 5월 춘추에도 나와 있습니다. 5월 춘추에 그 우임금이 그 치수에 성공한 것을 9년 홍수를 다스리던 우가 8년 동안 공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여 성산에 이뤄
이르러 백마를 잡아 하늘에 제사하여 성공을 빌었다. 그랬더니 꿈에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스스로 현위의 창수사자라고 칭하면서 우에게 신서가 있으니 제게하고 이를 내어보라 라고 하여 우가 그렇게 해서 오행통수의 이치를 얻었다라고 중국의 5월 춘추에서는 이렇게 우리 고조선한테 받았다는 얘기를 싹 빼고 꿈에서 현몽받아서 한 것으로 이제 왜곡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중국의 5월 춘추에도 나오고 송미 자세가에도 나오고 사서삼경인 서경에도 나오는데 이게 다 하늘에서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 측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연산군 때 우리 태백일사를 쓰신 그 할아버지들 얘기 당군세기 얘기를 보게 되면 이거는 2대 당군인 부르 당군이 1대 당군의 그 태자 시절에 가서 가르쳤다라는 게 우리 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책에서는 하나도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우리나라에는 이 번한에서 사람을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번한에서 사람을 보내서 가르쳤다. 당요 우순이 전부 이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자기 역사로 만드는데 우리는 우리 역사도 그놈의 밥그릇 때문에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하지 않는 참 한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죠. 낭야성 여기 상해 밑에 바로 이제 지금 저장성이죠. 도산. 여기 도산에서 이제 그걸 가리켰는데 이 도산이 바로 지금 이제 그 상해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인데 중국의 저장소이고 삼성중공업 닝보 공장이 있는 데인데 지금 뭐 중국이 하도 저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철수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데모도 일어나고 철수하지 말라 그러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중국한테 많은 도움을 이제 줬는데 지금 삼성이 중국에서 다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겠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데 바로 여기 삼성 닝보 유황공사 상하이 바로 밑에 있는 닝보 저장성 여기가 요 근처가 도산 그 회계산의 지역 회계산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참 우리랑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중국의 이제 청나라 건일용제 때 만든 중국의 모든 역사책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사고전서라는 그 중국에 있는 역사책을 모은 모든 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건륭제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대륙백제, 대륙고구려, 뭐 대륙신라,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상고사의 어마어마한 책들이 지금은 다 페이지가 잘려서 나오죠. 그러나 옛날 사고 전서에는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런 것을 이제 한국에서는 신백강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사고 전서에서 다시 찾은 역사로 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게 되면 신백강 선생님 있으니까 한번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동안 우리가 화식열전의 지역학을 한번 쭉 했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돈 철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